얘가 어디서 행패야? 얼른 열쇠 당장 안 내놔. 김 실장, 당장 쪼가. 경찰 부르고 그 꼬마 녀석 반드시 잡아와.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68, 자수성가로 건설업계를 호령한 박강두 회장입니다. 그의 별명은 면도날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사람의 속내를 단칼에 베어버릴 만큼 냉혹하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곁을 허락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년 된 낡은 클래식 벤츠입니다. 김 실장, 차 상태가 왜 이래? 어제 정비 맡겼다며.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박 회장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먼저 떠난 아내와 전국 팔도를 누비던 시절의 유일한 기록이죠. 하지만 세월의 장사 없듯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 한복판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서고 맙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던 박 회장의 눈에 낡은 간판 하나가 들어옵니다. 현대 세차장.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녹슨 셔터가 반쯤 내려간 폐허 같은 곳이었죠. 박 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곳에서 내 차를 만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셔터 틈 사이로 한 소년이 걸어 나옵니다. 10살 남짓 되었을까요? 떼꾸정물 흐르는 티셔츠에 낡은 고무장화. 소년의 이름은 은우입니다. 은우는 아무 말 없이 박 회장의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닛 위에 손을 살며시 얹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말입니다. 야, 꼬마야. 만지지 마라. 내가 고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박 회장의 으름장에도 소녀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소녀는 대답 대신 등에 맨 낡은 가방에서 분무기와 극세사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듯 세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는 각도, 천을 휘두르는 손목의 스냅. 20년 베테랑 세차공도 울고 갈 만큼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였던 차체가 소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를 만났지만 기계를 저토록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다루는 손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손끝으로 차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차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빚는 과정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출고 당시의 광택을 되찾았습니다. 엔진룸을 점검하던 소년의 손길이 멈춘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우가 차 열쇠를 뽑아들더니 갑자기 박 회장을 빤히 쳐다봅니다. 맑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박 회장은 얼떨결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솜씨가 좋구나. 자, 이건 수고비다. 열쇠 일이 다오. 박 회장이 5만 원권 몇 장을 내밀지만 소녀는 돈을 보지도 않습니다. 은우는 돈을 받는 대신 열쇠를 손에 꼭 쥔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다시 좁아집니다. 김 실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죠. 얘가 어디서 행패야? 얼른 열쇠 안 내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우가 열쇠를 움켜쥔 채 골목 안쪽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겁니다. 박 회장은 뒤통수를 세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소년의 기술에 감탄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결국 이 녀석도 돈이 목적이었나? 아니면 아예 차를 훔치려는 건가? 평생 배신을 증오하며 살아온 박 회장입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면도날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쫓아. 경찰 부르고 그 꼬마 녀석 반드시 잡아와. 먼지 섞인 바람이 부는 낡은 세차장. 박 회장은 사라진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열쇠를 들고 달아난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열쇠가 오늘 밤 박 회장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며 비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비춥니다. 사라진 천재 소년과 텅 빈 클래식카. 박 회장의 추격전은 이제 시작됩니다. 과연 소년은 정말 열쇠를 훔친 도둑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었다가 발등을 찍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장 순수해 보이는 존재에게 말입니다. 지금 박강두 회장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하는 게 직업이었던 그가 잠시 마음을 열었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억대 클래식카의 열쇠를 든 채 골목 너머로 사라진 소년. 이제 박 회장에게 그 소년은 천재 세차공이 아니라 영악한 좀도둑일 뿐입니다. 김 실장, 경찰은 아직인가? 이 동네 쥐구멍까지 싹 다 뒤져. 박 회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씩씩거립니다.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동네 파출소에 연락 넣었습니다. 갈 때라고는 뻔한 동네 아닙니까? 박 회장은 김 실장을 밀치고 직접 골목으로 발을 들입니다. 고급 수제화가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좁고 구불구분한 골목은 마치 미로 같습니다. 낡은 담벼락마다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 박 회장은 이 비루한 풍경이 소년의 본 모습이라 확신했습니다. 길을 가던 한 노파를 붙잡고 박 회장이 묻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여기서 세차하던 그 꼬마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내 물건을 들고 튀었는데. 노파는 박 회장의 값비싼 양복을 훑어보더니 혀를 끌끌 찹니다. 아유, 그 집 은우 말인가 보네. 걔가 원래 좀 이상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남의 기계나 뜯어보고 있거든. 동네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아. 학교도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 박 회장의 눈이 번뜩입니다. 이상한 아이라는 말에 확신이 선 겁니다.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박 회장의 분노는 차디찬 확신으로 바뀝니다. 말 못하는 소년의 가련한 눈망울에 속았다. 평생 쌓아온 인맥과 사업 수완이 고작 10살짜리 아이에게 무너졌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비가 옵니다. 일단 차로 돌아가시죠. 비켜. 내 손으로 그놈 목덜미를 잡아야겠으니까. 박 회장은 빗속을 뚫고 노파가 가리킨 골목 끝 언덕 위 판자촌으로 향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양복은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에게는 열쇠의 가격보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마침내 도착한 언덕 끝자락.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허름한 가옥 한 채가 보입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저없이 문을 걷어찼습니다. 이 고약한 놈, 어디 숨었어? 당장 내 열쇠 내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 회장. 하지만 방 안의 풍경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가구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오직 방 한가운데 작은 책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은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겁에 질려 숨어 있지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은우는 박 회장이 들어온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돋보기를 눈에 바짝 붙인 채 한 손에는 인두기를, 다른 한 손에는 박 회장의 차 열쇠를 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납땜용 실과 정체모를, 작은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연기가 코를 찔렀지만 소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해서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떨립니다. 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검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소년의 손등은 온통 붉은 흉터 투성이었습니다. 방금 전 세차를 하던 그 야무진 손인데 뜨거운 인두기에 데인 자국과 날카로운 공구에 긁힌 상처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 대신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열쇠를 박 회장에게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 보이는 벽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설의 명차, 부품 단종으로 사라지나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클래식카 수리법. 박 회장의 차와 똑같은 모델의 도면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죠. 박 회장이 열쇠를 받아들자 소년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은우야. 예, 은우야.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고요한 방 안. 소년은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을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소년의 몸무게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저주했던 그 열쇠가 지금 박 회장의 손바닥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소년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쇠에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박 회장이 발견한 책상 밑에 또 다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끔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분노에 눈이 멀어 빗속을 뚫고 찾아온 박 회장.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둑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소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이봐, 김 실장. 당장 의사 불러. 사람 죽게 생겼잖아. 박 회장이 쓰러진 은우를 품에 안고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서슬퍼런 회장님이 아니라 겁에 질린 한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차디찬 바닥에 고꾸라진 소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꽉 쥐고 있던 인두기는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매캐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박 회장은 소년을 안아 올리다 멈칫했습니다. 소년의 얇은 팔목에 덕지덕지 붙은 반창고, 그리고 손등 위로 겹겹이 쌓인 화상 흉터들. 그것은 가난의 흔적이자 소년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치열하게 버텨온 훈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단칸방에 들이닥친 마을 이장이 젖은 머리를 털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고, 은우 이 녀석 또 이러고 있었네. 회장님, 놀라셨죠? 얜 원래 이래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기계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동네 고장난 라디오며 밥솥이며 얜 손만 대면 다 고쳐놓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는 그쪽 차랑 똑같은 설계도를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더라고요. 박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장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우 아버지가 원래 저 아래 정비소 기술자였거든요. 5년 전인가 비 오는 날 손님 차
고쳐주러 가다가 사고로 그만. 그 충격으로 애가 문을 닫았어요. 입도 닫고 마음도 닫고 오로지 아버지가 남긴 저 낡은 공구들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열쇠를 집어듭니다. 열쇠는 소년의 체온과 납땜이 열기가 섞여 뜨겁습니다. 박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년이 열쇠를 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30년 된 클래식카의 고질적인 결함인 이모빌라이저 도난 방지 장치 센서 부식,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부품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던 그 고장을 이 조그만 소년은 세차하며 단번에 알아챈 겁니다. 소년은 그저 고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앗아간 그 비오는 날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차가 멈춰 서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하던 김 실장이 책상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정교한 목공예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자동차 모형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성스럽게 수선된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세차장 근처에서 박 회장이 무심코 버렸던 낡은 구두였습니다. 소녀는 박 회장이 버린 상처까지도 몰래 가져와 닦고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박 회장이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소년의 설계도 위로 떨어집니다.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놈이 내 차를 탐낸다고만 생각했어. 박 회장은 평생 누군가를 이기고 뺏고 의심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을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졌고 온기를 느낄 줄 모르는 심장을 가졌으니까요. 소년의 거친 손마디가 박 회장의 화려한 금시계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은우의 호흡이 가빠졌다는 급박한 무전이 들려옵니다. 환자 혈압 급격히 저하, 쇼크 상태입니다. 박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사과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 고운 손에 상처를 낸 어른들의 모진 말들을 취소하지도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빗속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칩니다. 내 차 가져와. 김 실장, 최고로 큰 병원으로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 살려내야 해. 박 회장은 소년이 수리해 놓은 열쇠를 차에 꽂았습니다. 과연 단종되어 구할 수도 없다던 그 낡은 엔진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년은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기회. 소년이 목숨과 바꾼 열쇠를 돌렸을 때 과연 차는 응답할까요? 만약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소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혹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찾아오곤 하죠. 지금 빗속에 덩그러니 놓인 박 회장의 클래식카가 그렇습니다. 부품도 없고 기술자도 손을 뗐던 이 고철 덩어리에 10살 소년의 밤샘과 흉터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 박 회장의 손에 들린 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소년의 전부입니다.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만약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저 차디찬 구급차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년의 진심은 영영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움직여다오. 박 회장이 눈을 질끈 감으며 열쇠를 끝까지 돌립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듯
육중한 엔진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데크에서 찰컥 소리가 나더니 테이프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곡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고장난 지 10년도 넘은 오디오였습니다. 소녀는 열쇠를 고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디오 배선까지 손을 봐둔 겁니다. 박 회장이 이 차를 그토록 아끼는 이유를 소녀는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 회장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김 실장, 들리나? 이 소리 들려? 집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 오열하는 박 회장을 뒤로하고 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회장 앞에는 싸늘한 수술실의 빨간 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영양실조와 급성 폐렴이 겹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복도 박 회장은 그 화려한 정장을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거인이 이름도 모르는 소년의 생명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던 그의 지갑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요? 은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의지가 강하더군요. 그런데 환자분 손에 이걸 끝까지 쥐고 있어서 빼느라 애먹었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건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소년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깎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박 회장의 잃어버린 구두 뒷굽을 대신할 나무 조각과 서툰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구두 고쳤어요. 이제 발 안 아파요. 쪽지를 읽는 박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입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소녀는 열쇠를 훔친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아픈 다리를 고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뒤틀린 차를 바로잡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며 그렇게 홀로 고립된 한 노인의 세상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죠. 몇 시간 뒤 중환자실의 은우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하얀 시트 위에 놓인 소년의 상처투성이 손 위로 박 회장의 크고 투박한 손이 겹쳐집니다. 소년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억의 계약 성공보다 박 회장의 가슴을 더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고맙다, 은우야. 이 못난 할아버지를 고쳐줘서 정말 고맙다. 차가웠던 병원 복도에 훈풍이 돕니다. 평생 성공이라는 열쇠만을 쫓아온 남자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갈등의 실타래는 풀렸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회장은 은우를 위해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우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흔히들 돈이나 명예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건 아주 작은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소년과 노인. 이제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억만장자 박 회장이 지불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세차비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박 회장의 저택,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늘 서슬퍼런 호통만 가득하던 거실에 나직한 음악 소리가 흐릅니다. 박 회장은 정성스레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은우가 나무로 고쳐준 바로 그 낡은 구두입니다. 김 실장, 오늘 은우 퇴원하는 날이지? 차 준비해.
직접 데리러 갈 거니까. 거울 앞에 선 박 회장이 넥타이 대신 편안한 캐주얼 셔츠를 입으며 미소 짓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벗고 낡은 가방을 맨 은우가 서 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제법 생기가 돕니다. 박 회장은 소년에게 다가가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그 투박한 손을 꽉 잡습니다. 박 회장이 은우를 데리고 간 곳은 은우가 살던 낡은 세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수목이 울창한 곳에 자리 잡은 현대식 정비센터였죠.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우와 아버지의 정비학교. 은우야, 내가 그랬지? 아버지가 남긴 공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이제 여기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말 대신 손으로 내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박 회장은 소년의 치료는 물론 소년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박 회장이 소년에게 준 세차비였습니다. 소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센터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은 모형 차 한 대를 박 회장에게 건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박 회장의 클래식카 모형. 뒷면에는 할아버지라는 서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나무 모형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어떤 수입차보다, 그 어떤 골드바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박 회장은 주말이면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습니다. 은우와 함께 낡은 차들을 닦고 기름칠을 하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박 회장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차를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중이라네.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살았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하던 은우가 박 회장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은우가 수줍게 웃으며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하알 할아버지. 박 회장의 너털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쳤던 아이의 입이 열리고 굳었던 노인의 심장이 뛰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소년이 쥔 것은 차 열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쥐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의심과 미움으로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소년 은우가 그랬던 것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니까요. 노을 지는 정비소 앞 나란히 앉아 차를 닦는 노인과 소년의 뒷모습. 지금까지 열쇠를 쥔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누구나 미안한 마음이나 채우지 못한 정이 하나쯤은 있습니다.